원래 이제 그 특징을 따지면은 이번 주까지는 가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추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오셨으니까 서로 소통도 하시고 또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5대 본역으로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많은 일정상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렴은 계속하고 의견도 받을 테니까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문화부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뒤로 가면은 행안부와 기재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걸림돌이 생기는데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파해야 될 게 우리의 과제로 숙명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노력하면은 미국의 주립도서관, 일본의 도도부연 도서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위원회의 현 역사이시기도 하고 늘 저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항상 이렇게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정책주무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영석 지역문화정책관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위원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항상 좋은 말씀 주시고 저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원장님이 그동안 이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앞으로 이제 또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희 나라 공공도서관 그리고 도서관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가도서관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공도서관하고 도서관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식 정보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문화적인 삶 그리고 평생학습 이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2006년도부터 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지역 공공도서관 인프라도 많이 들었고 서비스 질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다 그동안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하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정책 및 사업 공유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현진 문화예술 가치 확산 연구실장님께서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상생적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상생적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리보다는 같이 고민해야 될 방향들을 함께 제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정책이라든지 도서관의 상승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마 인구 문제를 차지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문제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데드크로스라는 부분들,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인구 총 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지도 벌써 5, 6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출생이나 전체 인구의 감소에 대한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정말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한 많은 변화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중위 인구가 21.3세였습니다. 즉 평균 연령이 20대였다는 이야기인데요. 2040년이 되니까 2040년이 되면은 54.6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퇴 연령에 가까운 나이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들이 사회의 중전반을 자리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어떤 수요 자체가 지역 사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자란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내 마지막 생까지를 지나고 싶다라는 AIP를 희망한 것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고령자들이 교류하고 여가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의 거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고, 그러한 거점 공간의 핵심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지역 단위 문화시설로서 더 강조되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도서관과 같은 문화 공간들의 가치와 의미가 더 실생활에 다가오면서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다가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UBRC라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런칭돼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지역에서 도서관 정책들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현재 실장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부 순서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50분입니다. 시간이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특히 또 40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엔 좀 논의의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40분 내에 끝내볼까 합니다. 근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40분이 얼마나 될지 네, 혹시 한 10분 정도만 남으면 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과연 뭘 남길까라고 전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와 질문인데요. 협력과 지역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 협력 정책 간담회, 그러니까 지역과 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지역 협력 정책 간담회에서의 지역과 협력에 의미하는 조금은 다른, 하지만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협력과 지역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볼 질문으로는 결국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중장기 계획 안에 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공동의 아젠다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과연 도서관의 기능은 지금의 이야기하는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또 이걸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사업인 추진 과제에 대한
즉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장기 계획인 어저께 대한민국에서 지역문화 정책으로 이제 문광장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는 이 23년 아닌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도서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 강선을 쫙 쳐다보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문화 정책을 할 때 도서관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일부였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방공권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많은 예산이 지방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의 이제 전문 인력도 물론 제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화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문화다움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한국에. 그러면 이제 지역 공권이 되면서 제주다움은 무엇일까? 부산다움은 무엇일까? 광주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서는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갖다가 한 20년 동안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야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이라든가 협력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충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렇게 공과 잘 연계가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저희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연이 아마 제 입장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내년 또 간담회 있다면 그때는 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위원장으로서도 50년 가까이 도서관에는 키워드를 붙들고 살아온 저로서 최근에 이제 도서관계를 향해서 요구도 하고 도서관을 비틀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 다 이제 정책도 담당하고 또 전문가들이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걸 중간에 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뭐가 있을까 할 때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이게 이제 문화기관들입니다. 도서관과 협업하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뭐가 있을까 할 때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기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문화유산 기관이라고도 하고 문화시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도서관이 박물관하고 다르고 도서관이 평생학습관하고 다르지? 뭐 때문에? 그게 아까 우리 김현진 실장이 마지막 멘트가 바로 그 말입니다. 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 태생은 책이다. 확장하면 지식이다. 그게 도서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자본이다. 그 위에서 이제 사회적인 그 역할이라고 되고 파생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책이라는 이 키워드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 오면은 도서관 간판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도서관을 문화라는 걸 포장을 해서 자꾸 복합문화 이야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자꾸 도입하면은 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인류의 6천년 역사를 기록의 역사를 갖고 오면서 도서관의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왜? 다른 시설들이 기관들이 갖지 못하는 가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도서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원곡입니다, 도서관은. 여기서 편곡과 편작곡이 일어나고 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과 행정학습과 행사와 다양한 것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죠? 오케스트라 움직이는 건 지휘자잖아요. 기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경남하고 광주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서관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이유로? 기재부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로 그 지방사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에 예산 지원하던 걸 빼버렸죠. 재정법에서, 국가재정법 시행에 의해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정책지원단에서 지원하고 몇 가지 하는 이런 사업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지역단에서 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하면은 27조의 근거에서 설립 타당성을 받아라, 제출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돈도 한 번도 안 내놓고 뭘 자꾸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지금 나오셨죠? 그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지표를 이제 제가 문화부에서 요청을 해서 급히 만들어내는 게 한 2, 3년 됐어요. 제가 철저히 집어넣었어요. 광역 단위의 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초, 시군구의 도서관 시책이든지 중장기 계획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시도 단위의 도서관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이제 부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예컨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경상북도 지금 대표도서관이, 경북도서관이 지금 이제 예천안동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지역 메모리는 뭘까요? 안동이라는, 영주라는, 봉화라는, 의성이라는 이 지역의 선비문화, 유교문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여행은 다 가보셨죠? 부석사도 가보고, 봉정사도 가보고, 그죠? 한옥마을도 가보고 다 가보셨어요. 자, 그거는 실물로서의 우리가 이제 유산인데, 그럼 그 실물의 유산의 스토리는 어디가 있냐? 글이 직접 되는 게 기록이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서관이 내장시켰을 때 아카이브가 되고 메모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시도별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개별 단위로 많이 일어나고 있긴 있지만은 그걸 광역 대표도서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 돈이 없어요? 시도지사, 도지사가 돈을 안 줘요? 그럼 중앙정부에 때를 쓰세요. 왜 안 주냐? 그게 다 되었을 때 이렇게 시도에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특성화된 메모리들이 다 구축됐을 때 그것을 연결시키면은 국가 코리안 메모리가 돼야 돼요. 국립경도선에 있는 장소를 다 지털하면 코리안 메모리가 됩니까? 천만에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4차 계획에 근거해서 4차 계획에 이제 목표 3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코리안 메모리가. 그래서 지역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수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 단기성, 그러니까 단기 내지 중기성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한 20년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좀 구분해서 과제로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시할 때 20년 후에 우리 돈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부분은 그런 건 좀 길게 보고, 그 다음에 짧은 건 짧게 보고, 그래서
공통된 과제와 특화된 과제를 좀 구분해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까 토지 문학관 이야기였는데, 토지 문학관 토지 박경희 선생 생가의 지대가 좀 높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밑에 강하고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집이 있고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가요. 그게 관광객들의 모습이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작업을 해놨는 그 위대한 작가의 스토리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지금 원주도 있죠. 그러면은 경남 대표 도서관은, 경남 도서관은 이걸 메모를 하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경남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걸 아카이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의 버밍엄 도서관이 런던도 아니고 버밍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유럽 최대의 방문 계획을 계속 갱신할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이유를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9층 건물인데 9층이죠. 거기에 7층인가 6층인가 거기에 셰익스피어 자료가 24,000점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대로 갖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잊혀지는, 이건 안 된다. 그럼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콘텐츠가 필요하다. 2006년 이플라 서울대 할 때 제가 집행위원 멤버로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Writers in Korea라는 자료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했는데, 분담을 해서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시작 부분을 제가 썼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경주에 가면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다. 안압지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그래서 고도고 거기에 관광객들, 운해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은 석굴암과 불국사, 안압지, 첨성대, 왕릉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 박물관에 있나 도서관에 있나? 그게 있는 것이 도서관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2006년입니다.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서관이 지금 무슨 요즘 보면 막 밤에 한밤중에 별 보는 것도 하고 오만 거 다 해요. 심지어 대구의 모도서관은 그냥 모래기 심는 것도 하고 난리예요. 그걸 제가 표현할 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발성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들 일은 아니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강점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포장해서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도서관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도서관을 계속 오게 된다.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횟수가 박물관 한 번 가면 잘 안 가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근데 도서관은 특별한 거 없는데 옆에 있어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경남과 광주가 14일하고 20며칠입니까? 중순에 공유를 해서 우리 이용미 사무관이 저보고 경남하고 광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추울 때 가겠습니다. 가서 공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지금 6개 시도가 만들어졌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2개 시도가 지금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만들지 않았는데, 나머지 시도도 앞으로 우리도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인력도 없고 하니까 좀 노하우도 없고 이렇게 다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시도 단위로 알아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개입해서 지금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서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특위를 2개를 가동하다가 하나를 마무리하고 하나는 지금 오늘 저녁에 6시 회의가 있습니다. 정무성 특위입니다. 우리 사서들 정무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특위가 지금 5개월째 진행이 되어 있고,
채택자유의 도전, 도서관계를 압박하는 이 도전에 특위는 지금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토론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대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매듭을 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제가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고 그 위원회가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좀 불만이 많으면 계속 위원회를 놓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이상 우리나라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그 발전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지식 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포용과 배려, 아량심이 가득한 우리 국민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나라가 문화국가가 된다. 천박한 경제, 탐욕과 집착이 강한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꾸는데 도서관이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의 이런 당부 말씀과 또 함께 해주신 여러 당부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은 공식적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안내 말씀 드리면은